안녕하세요. 애니비 코리안 한국어라면 곤대감이지 제6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한국어에 갖고 있는 품사 9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이번 강의부터는 그 해당되는 품사를 갖고 예문을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명사에 대한 그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 명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한 예를 들면은 사람 또는 하늘, 땅, 강과 같이 이와 같은 이 자립해서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명사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자립하지 못하고 어떤 것에 의존해야 되는 명사가 있는데 의존 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자립 명사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단어를 알 수가 있는데 한국어에서 어려운 것은 이제 의존 명사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한테 잘 이해가 못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의존 명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관용어가 반드시 필요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가요?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관용어를 필요로 하는 명사가 뭐냐면은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사라도 그렇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자립 명사라고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오늘은 의존 명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의존 명사의 종류에는 분, 수, 분, 줄, 것, 만 이런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기는 저기 하고 이제 예문을 갖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우선은 의존 명사를 갖고 예문을 만들기 전에 여기서 처음에 타이틀로 나온 관용어가 반드시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뒤에 나오는 것은 뭐냐 의존 명사라고 그랬는데 그럼 관용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문제를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관용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꾸미는 말을 관용어라고 합니다. 꾸며준다는 얘기죠. 관이라고 하는 것은 갓관자인데 여러분들한테 좀 이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꾸며주는 그 말을 관용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관용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관용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면은 이런 관용사형 전성 어미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강의를 드릴 때 관용사라고 하는 품사가 있었습니다. 품사가. 근데 그 품사는 바로 명사 앞에서 또 다른 명사를 수식을 해주죠. 따라서 관용어도 마찬가지로 명사를 수식을 해주는데 그 명사를 이제 자립하는 명사를 수식도 해주기도 하고 의존 명사를 수식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존 명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뭐가 나와야 되냐 하면은 이 관용어가 나와야 이제 그 명사로서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관용사형 전성 어미라는 게 또 뭐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사 형용사 즉 용언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쓰이는 어간과 어미를 알아야 됩니다. 즉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word stem이라고 하는데 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데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간이고 어미라고 하는 것은 그 어미가 변화하게 됩니다. 활용이 됩니다. 그 어미를 즉 관용사형 전성 어미를 붙여서 동사나 형용사를 관용어형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관용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영어의 형용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국어에서도 형용사가 있죠. 그러나 한국어의 형용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명사를 수식을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면은 한국어의 형용사는 형용사 관용어형으로 바뀌어야 뭐를 수식을 할 수 있다. 꾸며줄 수 있다. 뭐를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의존 명사를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관용어를 이제 설명하게 됐고, 그 관용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관용사형 전성어미.
니은, 는, 은, 니을, 을, 늘이 동사나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관형어라고 하고, 그러한 6가지 저기를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은 동사 형용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비 니은, 는, 은, 니을, 를, 을을 붙여서 관형어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형어가 반드시 있어야 의존 명사는 이제 뜻이 전달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예문을 갖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를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예문을 갖고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아는 이를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듭니다. 자, 보세요. 아는 이를 만났다, 이렇게 예문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아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알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알다. 그런데 알다 이를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 표현된 이는 요 자체 이 단어로는 명사로서는 뜻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의존 명사 이는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고 하면은 이런 관형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게 관형어입니다. 관형어. 자, 관형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동사 알다에 이게 어간입니다. 어간 알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어미 다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니은으로 변한다 이거죠. 그런데 알다라는 동사는 지난번에 의문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니을이 탈락이 돼서 아는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존 명사 이는 아는이라는 관형어가 있어야 이 문장에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아는 사람을 만났다. 어디에서? 길에서 또는 버스에서, 전철에서, 학교에서 만났다, 이렇게 됐는데 이 이라고 하는 의존 명사는 이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대신에 또 무슨 저가 들어갈 수 있냐면 아는 분을 만났다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는 분. 이때 분도 의존 명사인데 이 관형어 아는이 없다고 하면은 분 갖고 이게 뜻이 전달이 됩니까? 분을 만났다?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존 명사는 앞에 반드시 관형어가 나온다. 즉 아는 분을 만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라서 명사 중에서 한국어를 처음에 하거나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명사 중에서 자림 명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쉽게. 그런데 의존 명사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존 명사 앞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느냐? 관형어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문을 갖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번에는 뭘 갖고 또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녀는 술이라는 게 와인 얘기죠. 위스키나 술을 뭐 하느냐? 마실 줄 모른다, 이렇게 되죠. 자, 마실 줄 모른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단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장에서 자 보세요. 그녀는, 요게 너는 조사고 그녀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요게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술을 목적어입니다.
마시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녀는 술을 마시다 뭐뭐 할 줄 모르는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복문이라고 하는데 자 마실 줄 모른다 이렇게 했을 때 그녀는 술을 마시다 한 문장이 있죠. 뭐뭐 할 줄 모른다. 이때 줄은 자 보세요. 이와 같이 그녀는 술을 마실 줄 모른다 이런 문장에서 이 줄 자체는 줄 모른다고 하면은 이게 뜻이 전달이 안 됩니다. 마실 줄이라고 해서는 이 여기서 이 문장이 이 줄을 의존 명사인 줄을 수식을 해줍니다. 이거는 주어 목적어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관용어 절이 의존 명사인 줄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때 줄이라고 하는 의존 명사는 무슨 적이야 되냐면 방법을 얘기합니다. 아 마시는 방법을 모른다. 이제 이런 이제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쉬운 예문을 갖고 이제 것이라고 하는 의존 명사를 갖고 이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다. 자,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자, 이건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알다라고 하는 동사가 관형어가 되기 위해서 는이 어미가 바뀌었는데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바뀌었는데 니을이 탈락이 돼서 아는이 됩니다. 근데 이 관형어는 무엇을 설명하는 이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관형어가 없었다고 하면은 것이 힘이다? 것이 힘이다?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모릅니다. 무슨 것이냐? 알다라고 아는 것이 힘이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to know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게 되는 거죠. 즉 이 것이라고는 의존 명사 혼자로서는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의존 명사라고 한다. 이 의존 명사는 어떤 종류가 되든 의존 명사인 거에는 반드시 앞에 뭐가 나온다? 관형어가 나온다는 게. 그래서 이 앞에 나온 관형어가 것이라고 하는 의존 명사를 이게 꾸며주는 거다. 이제 이런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이제 조금 긴 문장을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력이 대학에 갈만하다, 갈만도 하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실력이 요때 이는 주격조사입니다. 얻는 이가 할 때 이가 주격조사. 실력이 대학에 어디에? 대학에 가다 갈만도 하다. 대학에 갈만도 하다. 자, 가다에 니을이라고 하는 전성 어미가 붙어서 갈만도 하다. 이때 자, 이런 문장입니다. 자, 실력이 대학에 갈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자 보세요. 가다라고 하는 동사의 종결어미 다가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을이 붙어서 이렇게 갈로 바뀐 겁니다. 요거를 쓸 때 우리가 이렇게 갈만도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동사에 가다라고 하는 동사에 전성어미가 붙어서 관형어로 바뀌는 이러한 과정을 모르면 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원어민의 경우에는 한국어에 일단은 이 습득이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금방 알아듣는데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이게 동사의 원형이 무엇이고 또 어미가 어떻게 변해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때 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것도 만도 이게 의존 명사입니다.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이 나올 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즉 이때 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동작이 가능한 것을 얘기할 때 뭔가 하다. 뭐 네가 슬퍼할 만도 하다, 기쁠 만도 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를 잘 하실 수라 믿고 다음은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갖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만큼만 해라. 만큼. 뭔만큼. 자, 먹을 만큼만 먹어라. 먹을 만큼만 먹어라. 자, 보세요. 먹을 만큼만 먹어라. 이렇게 됐죠. 자, 아주 저기 한 겁니다. 먹어라고 하는 것은 먹다라는 동사에 어라가 붙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뭐를? 만큼만 먹어라. 요걸 띄면은 뭐죠? 의사 전달이 안 됩니다. 만큼만 먹어라. 뭐를? 뭔만큼? 먹을 만큼. 이것도 마찬가지로 먹다라는 동사에 어미가 을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즉 동사의 관형어를 만들기 위해서 전성음이 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만이라고 하는 의전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이 큰만은 조사입니다. 먹을 만큼만 먹어라. 즉 이때 만은 정도, 먹을 정도만 먹어라. 자, 그다음에 그럼 먹다는 동사가 있으면 마시다는 동사가 있습니다. 즉 술을 마시다, 음료수를 마시다가 있는데, 자, 마실 만큼만 마실 만큼만 뭐 한다고요? 마셔라.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거는 마시다라고 하는 동사의 어간에다가 니을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비를 붙여서 관형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관형어가 만이라고 하는 의전 명사를 꾸며줘서 마실 만큼만 마셔라. 자, 그러면은 마셔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또 분해를 할 수 있냐 하면은 이때 마셔라고 하는 그 이 동사의 원형은 뭐냐고 하면은 마시다입니다. 마시다. 이때 요거는 어미입니다. 어미는 활용된다. 즉 변화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변하냐? 마시어라고 합니다. 아까 바로 앞전에서 먹을 만큼만 먹어라고 했죠. 먹다라고 하는 어간 먹에다가 어라고 하는 명령어를 만드는 명령어로 만드는 어미를 붙여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마시다라고 하는 동사의 어간은 뭐냐면 마십니다. 마시. 근데 어라가 붙어 있는데. 근데 여기로시 이 어가 이라고 하는 모음 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모음 축약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되느냐? 마시어라가 어떻게 되냐면 마셔라 이렇게 됩니다. 마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시어라가 마셔라고 이렇게 축약이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허락이 된다고 하면은 가능하면 축약돼서 줄여서 얘기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마시어라가 마셔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마실 만큼만 마셔라. 이때 마시라고 하는 것은 마시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관형사형 전성음이 니을이 붙어서 마실 만큼만 만이라고 하는 의전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한 예문을 갖고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예문을 갖고 있냐면 비가 오다. 자, 비가 온다라고 할 때 비가 오다, 눈이 오다고 했습니다. 눈이
눈이 오다. 두 가지 문장을 갖고 얘기 드리면은 자, 이때 가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주격 조사가 붙어 있는데 이 비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에는 받침이 없습니다. 그때는 주격 조사에 가가 붙고 이게 눈이라고 하는 저기에는 니은이란 받침에 이가 옵니다. 이게 같은 주어의 역할을 해주고 하는 조사인데 어떤 경우는 가가 붙고 어떤 때는 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두 문장을 갖고 오면 비가 올 듯하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비가 비가 오다라고 하는 것에 니을이 붙고 듯하다. 자, 그러면 요게 주어입니다. 오다라고 하는 동사에 니을에는 전성 어미가 붙어서 관형어가 되고 요 듯이라고 하는 의전 명사를 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듯하다, 눈이 올 듯하다, 우박이 올 듯하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의전 명사를 갖고 설명을 드렸고 의전 명사 앞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면 관형어가 나온다. 그럼 관형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니은, 는, 은, 니을, 을이 붙어가지고 어미가 활용이 되면서 뒤에 나오는 의전 명사를 꾸며주는 이러한 것이 이제 의전 명사다, 관형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예문에서 나오는 그 예문을 갖고 하나하나씩 그때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서 만나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감사합니다.